안녕하세요. 제주 김상학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만 10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범법 소년이라고 칭하게 되며 일체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게 되며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해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고 부르게 되며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년부로 송치돼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게 될 가능성도 있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보호 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소년에 대해서 처벌의 목적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한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해당 소년을 소년부로 송치를 해서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를 거쳐서 반복된 범죄를 하는 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아니면 사안 자체가 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목적이 더 강해져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소년이 소년보호 재판으로, 즉 소년부로 송치가 되었을 경우에 범죄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호 처분, 감호위탁입니다. 2호 처분으로는 수강명령이 있습니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고,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보호관찰, 6호 처분은 소년보호시설의 감호위탁, 7호 처분은 소년 의료보호시설의 위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 이렇게 10가지 처분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받았던 보호처분을 감안해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범죄소년이 이전에 4호 내지 5호, 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하였던 점이 크게 작용해서 8 내지 10호 처분, 즉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행했던 소년보호 사건들의 경우 범죄소년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경우에 범죄소년의 반성만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한 후 범죄소년 및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양육계획 그리고 재범방지 계획 등을 밝히고 변호인과 합심해서 유리한 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시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그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초기에 빠르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범죄, 즉 소년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